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제가 파마 리서치 결국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일단 최근에 메이저 수급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자, 결국에는 연매출 5천억 돌파했네요. 이게 이제 이슈가 나왔죠. 어제자 10시간 전 이슈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실적이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닝 미스로 인해서 10%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일단 40% 넘게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리쥬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 기대치를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파마 리서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장의 기대가 워낙 높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그 바이오 쪽 보면은 알테오젠 있죠. 알테오젠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던 게 뭡니까?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엄청 던졌잖아요. 투매 물량. 그게 뭐예요? 기대감이 이빠이 높아 있었어요. 엄청나게 높아 있었죠. 왜냐면 사실 이것도 진짜 잘한 거거든요.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 연매출 5천억 원 돌파라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파마 리서치 지금 시총을 놓고 보면은 한 지금 4조 정도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시총 대비로 놓고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 비싼 것도 아니고 좀 뭐라 해야죠? 좀 가격이 좀 중간 단계에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게 어닝 미스로 인해서 좀 밀릴 만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얘네가 잘 나와요.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지도 않아요.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금 연간 분기로만 놓고 봐도 계속 증가하잖아요.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렇게 밀릴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기회라고 봅니다. 어닝 미스로 인해서 지금 급락했다? 그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놓고 보면요. 작년 연매출 5천억 원을 넘겼고요. 외형을 일단 사상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이 고마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재생으로 에스테틱 제품이 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글로벌 쪽에서 여전히 K 뷰티 쪽, K 의료기기 쪽이 진짜 열풍이라는 거예요. 열풍. 이 K 문화가 진짜로 여전히 근데 일단은 단기 주가는 에버클 초기 마케팅 비용이랑 해외 유통 이 선투자 영향으로 인해서 어닝 미스가 겹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에버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닝 미스랑 겹치면서 실적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지 사실 그냥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밀릴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버클이라는 부분들의 마케팅 비용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게 실적에 반영이 돼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볼 때는 재생의료 플랫폼 기반의 제품 확장, 글로벌 침투율 상승, 이게 결국엔 다시 실적 레벨업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회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 제가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제가 투자 전략집 보내드려가지고 보신 분들 계시죠?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파마 리서치 좀 수상하다. 그래서 투자 전략집 제가 소개하면서 받으시면 받으라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받아가지고 그 정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의 시선이 단순히 실적 숫자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뭐냐, 질과 변동성의 원인에 더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의 연매출이 일단은 5천억 원에 돌파를 했죠. 5천억 원 돌파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영업이익도요. 전년 대비 50% 증가했어요. 이 실적이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외형이나 수익성 모두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역대 최고거든요. 역대 최고 실적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흔들린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단기 변동성의 배경은 이거. 어닝 미스 났다. 이거예요. 그냥 컨센서스 하회를 했다라는 이유. 기대감이 너무 높았죠. 한말 리서치 쪽에. 근데 기대감도 높았는데 에버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초기 비용도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를 밑도는 어닝 미스가 확인이 됐고 또 그 배경에서 신제품 이 에버클에 대한 부분들의 초기 비용 구조가 자리를 하고 있었고
또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개를 돌파를 하기는 했지만 초기에 뭐가 들어갔었냐? 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나 유통 채널 확보 비용이 선 반영이 되면서 이익 인식이 뒤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식 자체가. 이게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 수요가 부진이 돼가지고 어니미스 나서 밑으로 밀렸다. 이게 아니라 확장을 선택한 결과로 변동성이 발생한 국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판매 1만 개 돌파라는 게 수치가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얘네들. 이거 이렇게 1만 개 돌파가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신제품 출시하고 나서. 일회성 비용 제가 알기로 이거 많이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 왜냐면 실적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회성 비용이 또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 여기 이거 마케팅 비용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근데도 1만 개가 돌파됐다라는 것은 얘네 지금 사업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지된다. 저는 물려도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얘네들은. 특히 파마 리서치는.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요. 이 섹터에 대한 환경도 함께 딱 보면은 2월 초 기준으로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은요. 대형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고 있죠? 차별화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확실하게. 그리고 실적 가시성 유무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에스테틱, 재생의료 영역 이쪽이 뭐 때문에 지금 그러냐? 이 글로벌 하계 시즌이랑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보통 이게 상반기 때 하계 시즌이 좀 많잖아요. 그 시즌이랑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지가 되고는 있기는 한데 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꽤나 좀 높은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하계가 좀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내적인 이런 변수들을 고려를 했을 때 주가가 밀린 거는 이게 여러분들 공포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기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잘 이해하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장이 지금 많이 레벨 다운 되어 있고 많이 밀렸다면 모르겠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코스피 5천, 뭐 코스닥도 뭐 110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이게 뭐 차트가 뭔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가는 애들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지금은 올라간 애들 중에서 더 갈 수 있는 애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파마 리서치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 지점에서 결국 파마 리서치 사업 구조를 보면요. 방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얘는 핵심이 재생의료 기반의 제품 포트폴리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리쥬란 중심이에요. 얘네가 리쥬란 쪽으로 지금 계속 성장했잖아요. 리쥬란이 워낙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리쥬란 중심으로 해가지고 PN이나 PDRN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군이 매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요. 또 해당 제품군의 시술 단가 대비 원가 비중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게 평균 마진이 여러분들 40%예요, 거의. 진짜 많이 남는 거죠. 40%면.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마진율 40% 남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근데 이 리쥬란이요. 평균 마진이 40%가 남아요. 40%. 그러니까 얘네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이익도 많이 남는 거고. 근데 여기에 이번에 뭐냐? 에버클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안 차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얘네들은 고마진 에스테틱 비중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 에버클도 제가 알기로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지금 에버클이 이야기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리쥬란에서 40% 정도 나오잖아요. 에버클도 40에서 50 사이 마진율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거든요. 통계적으로. 만약 이것도 자리한다. 안 차가잖아요. 그럼 얘네는 고마진 제품 두 개, 두 축 가지고 지금 돈 버는 거예요. 자, 떼돈 벌 수도 있다는 거죠. 떼돈. 진짜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었죠. 그 파마 리서치 관련해서 제가 그 며칠 전에 영상 찍었을 때 저한테 자료 받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었는데 혹시 이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차례 좀 이야기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 글로벌 확장 경로예요, 얘네들. 이 글로벌 확장 경로. 왜냐면 얘네 지금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국내랑 아시아 쪽에서 좀 집중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북미랑 유럽향 쪽에 대한 부분들에 뭘 하고 있어요? 인허가와 유통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료미용 제품 특성상 초기 진입 이후에 뭐가 돼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K뷰티 쪽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침투율만 만약에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에스테티 쪽 같은 경우가 매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누적이 되는 그 구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장점이죠, 에스테티 쪽은. 왜냐면은 워낙 그 K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한류 영풍 다들 알죠? 그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뭐 최근에 캐대언 쪽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옛날에 그 뭐죠? 드라마? 그 뭐 부잣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잣집 있잖아. 진짜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아무튼 뭐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한류 드라마들. 이게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팬심 자체를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특히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고 BTS.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자리 잡으면은 안정적으로 누적이 되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장점이죠. 또 마지막은 뭐냐? 이 시장 규모와 경쟁 구도예요. 이 글로벌 재생의료 에스테틱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거의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이 시술 경험 기반의 데이터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동시에 확보한 업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요. 후발 경쟁사 대비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진짜로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 단기 실적 변동성은 분명히 피하기는 어렵긴 하겠죠. 왜냐면 그 어닝 미스로 인해서 일단은 밀린 거니까 주가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파마 리서치를 볼 때는 이게 중요해요. 단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파마 리서치는 뭐냐면은 시술 경험 기반의 데이터,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서 동시에 확보한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장기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제품 믹스 개선이 일어나게 되면요. 마진이 정상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익 제약대 흐름이 다른 애들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 흐름이. 그러니까 다른 에스테틱 기업들보다 빠르게 일어나요. 왜냐면은 마진을 많이 남겨 먹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그 순환 구조 자체가 빠르게 이익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버클 때문에 그 어닝 미스랑 겹쳐가지고 밀린 거 이거거든요. 이걸로 오히려 밀린 거니까 사실 저는 이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딱 그겁니다. 현재 주가 어닝 미스라는 그 단기 이벤트에 분명히 반응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 절대 규모와 사업 구조 자체가 훼손된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왜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에버클 누적 판매 지금 출시 5개월 만에 1만 개 팔렸다라는 거. 평균 마진율이 40% 이상이에요, 얘네들이. 이거 제가 이렇게 표 나열해놨잖아요. 분기별 기업 확대, 해외 비중 증가, 이익 전환. 이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니까요, 파마 리서치가. 그래서 이 실적의 절대 규모나 사업 구조 자체가 훼손이 될 수가 없는 그 그림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그냥 딱 이거 보면 되죠, 이제. 에버클. 이거 이제 성장 잘 하는지. 그리고 이게 분기별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해외 매출 비중이 언제부터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왜? 이미 리준환 잘 되고 있으니까. 리준환 잘 되는 상황에서 신제품 이번에 출시했으니까. 이 신제품까지 만약에 대박 터진다? 지금 주가 재평가 될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뭐 그 점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시장 막 이것저것 다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뭘 잡아야 될지 막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특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셔가지고 정말 좀 좋은 성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